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2022년 첫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이 방송은 원래는 그 1월 3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해서 업로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미처 하지는 못하고 오늘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2022년 올해부터 좀 바뀌거나 또는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 제도들, 정책들,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엑기스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전환을 해서요. 예,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까요? 안 보이네? 아까 보였었는데. 예. 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데요. 뭐냐면은 그 난임 시술 그리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2022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이제 출산 지원을 위해서 난임 시술비의 20%를 의료비 세액 공제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세액 공제가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난임 시술 그리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등이 또 공제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 여성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이 교육부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화면 보이시죠? 올 2월 11일부터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이죠. 그 사무직원 채용할 때는 공개 전형을 실시하도록 이제 의무화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사립 초중 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립 초 중고 등 학교에서 어떤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반드시 공개 전형으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그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선생님들 신규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반드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종전에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했는데 3월 25일부터는 반드시 그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는 필기시험을 학교 측에서 관리했었는데 이러한 채용에 있어서 어떤 그 부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필기 시험만은 반드시 교육감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필기 시험 결과와 뭐 면접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채용 여부는 학교 측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학교의 뭐 그 교원 채용에 대한 그런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국가 장학금 지원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까지는 기초 차상위 520만 원 지원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는 첫째 자녀는 700만 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관련 내용을 볼까요? 여성가족부 요거 우리 게임과 관련한 건데요.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라고 해가지고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 것이죠. 다만 그 게임으로 인한 어떤 과몰입, 청소년들의 과몰입, 중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어나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보건복지부 관련 사항으로서 어떤 걸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올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여기서 상병은 뭐 군대 계급 상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플 때 아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근로자가 이래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할 경우에 이제 보통 결근을 하거나 하면은 또 이제 소득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걱정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아프면 쉬고, 그리고 쉰 대신 이제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액이 인상이 되죠. 그래서 작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는데 2022년은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자 우리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상여금 10%,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2% 초과 금액,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고용노동부 요 내용. 특히 이제 요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죠. 퀵서비스나 또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이제 기존에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뭐 대출 모집인 또는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뭐 화물차주, 이런 분들에 대해서 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가 추가가 돼서 총 14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체부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예.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작권 위반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연계 조정제도가 시범 시행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검찰청이 관할하는 그 저작권 형사사건 중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어떤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서 그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을 시행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청은 사건을 종결하든가 또는 사건 수사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제도가 생겨난 것은 소위 이제 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어떤 고소 남발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도인데요. 당사자는 어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형사 사건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특허청 관련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올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뭐냐면 이른바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요.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에 관한 배타적 이용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런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 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 특히 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어떤 이런 성명, 초상 성명 이런 건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따라서 인정하는 재판부도 있었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재판부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재산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런 피해 산정과 관련해서 좀 곤란한 문제가 있었는데 6월 최근에 부정경쟁 방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6월 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그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그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이런 것들이 무단 사용돼서 그 유명인들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위자료, 인격적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더해서 그 재산적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거 있느냐면 우리 병사들 봉급이 인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 1월 1일부터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이 됐는데요. 병장은 67만 6,100원, 상병은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100원, 그다음에 이병은 51만 100원 이렇게 올랐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병사들 조금 올랐으니까 그래도 병사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사항 하나 말씀드릴까요? 외교부 사항으로서 이제 그 차세대 전자요건이 이제 발급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달이죠. 12월 2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의 이제 전자요건에서 더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요건이 이제 전면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질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이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보안성과 내구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전자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 분이나 갱신되는 분들은 이제 이 새로운 여권, 전자 여권으로 발급 받으실 텐데 색깔도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특히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실 내용인데요.
2022년 올해 2월 11일부터는요, 그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이 반려견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그리고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출할 때는 2m 이내로 그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 길이를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일상 이제 생활에서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생활하시는 분들 경우에 이런 반려견으로 인해서 또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되는데요. 이 반드시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을 안고 이용을 하도록 또 그런 또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경찰청 관련 사항으로서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 즉 중앙선이 없는, 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하도록 하는 그러한 또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도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실 때에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행자의 그 진행을 그러니까 우선 정지하거나 또는 그 뒤를 서행하거나 따라가면서 서행하거나 하는 그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해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공직사회와 관련된 것인데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인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업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하고 또는 회피, 기피 신청하도록 그런 또 그 신고 의무가 있고요. 또 부동산 보유, 매수인 경우에 그것이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를 또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한 금지 행위로서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은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이러한 제한 금지 행위를 의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비리 방지 차원에서 도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김영란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부터 달라지거나 또는 또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런 제도,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방송 설명란 아래에 요 책자를 보실 수 있는 그 링크를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관련 책자를 여러분들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방송은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또는 조금 변경되는 것들 기본적인 몇 가지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